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대했습니다. 추진위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연천군도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1일차 기관 이전 때 기관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직원 10명 중 7명은 기관이 이전하면 퇴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거지를 옮기지 않겠다고 답한 직원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포천 백운 계곡이 관광 명소로 육성됩니다. 경기도는 백운 계곡 등 도내 계곡 3곳에 대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대했습니다. 지역사회단체와 시민 등 10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발대식에서 새마을운동 김용춘 양주시 지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명운동과 캠페인, 시민공감 릴레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동북부 내 치열한 경쟁이 한창인데요. 특히 연천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다급하고 또 간절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천군 의회 최승태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연천군 반갑습니다. 의회 의장 최승태입니다. 네, 연천군은 특별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과학진흥원을 염두에 두게 된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현재 연천 BIX 조성사업 진행 중으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군민은 이 산업단지를 지역의 회생시키는 중요한 수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 내의 농업 분야, 스마트팜과 연계된 밀키트 같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지역에 활력을 놓고 향후 식량자원, 생산의 남북교류 중심지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단지에 들어와 식품 산업 분야와 기업들과 연계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군은 경제과학진흥원을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연천으로 이전되면 은통 일반산업단지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이 절실한 게 은통 일반산업단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또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연천군은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 내에서도 지역 내 총생산 등 경제 지표가 격차가 큽니다. 규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군의 절실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 협력으로 지역경제 핵심 역할뿐 아니라 대학이 없는 우리 군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 지원, 사회화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의 부재를 일정 부분 대체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여러 시군이 지금 유치 경쟁에 뛰어든 만큼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실패했던 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을 줘야지. 말씀하시는 특별한 보상을 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서 줘야 되느냐. 이거는 저희 강력한 불만이고 또 의장 협의회에서도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금 우리 성남시 의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면담을 신청을 해서 꼭 우리 연천군은 특별한 희생을 보상해달라. 경쟁하지 않고 그다음에 1, 2차와 같은 그런 시도와 경쟁 그런 점수화 내지 말고 그냥 특별한 혜택으로 주길 원한다. 이걸 전달하고 싶었죠. 제 생각도 그 생각이고 제가
그 저번에 경기도 제2청사 평화광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디 연천의 간절한 목소리가 경기도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의회 최승태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기관 직원 10명 중 7명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했는데요. 경기도와 기관 직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7곳, 모두 수원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경기도는 기관 직원들의 가족이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편이 따르겠지만 공익을 위해 감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기업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서.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지난달 10일부터 5일간 이전이 예정돼 있거나 이미 확정된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주거지를 옮기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반발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에 퇴직을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직원 중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직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직원들이 퇴직하게 된다면 당장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업무를 숙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도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직원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표장사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라는 등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의 기존 수칙 외에 3가지를 추가한 건데요.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도 강화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선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를 적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 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4만 3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3만 호는 공공건설 임대로, 1만 3천 호는 매입과 전세 임대로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아동, 주거 빈곤 가구와 퇴소아동 등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 24만 1,200가구 가운데 임차 가구에는 월 평균 17만 5천 원의 주거비가, 자가 가구에는 1,241만 원의 주택 개량비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는 최대 25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이 지원되고, 취약계층 57가구에는 최대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내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72만 2,948명이며 현재까지 32만 9천여 명이 동의해 45.4%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3만 3,702명의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1만 2천여 명이 동의해 37.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도내에는 고양과 수원, 성남과 남양주, 안양 등 5곳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개학 이후 경기도 내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기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학생이 956명, 교직원이 124명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확진자 수의 7.8%에 해당합니다. 월별로는 1월이 350명, 2월이 252명, 3월이 420명으로 개학 이후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학생과 교직원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멈추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23개 공공기관 직원 250명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80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9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7명, 경기연구원 12명 등입니다. 경기도는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기관별 채용 규모와 필기시험 등 전형 일정은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갈취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수사를 벌여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연리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는 119억 4천만 원, 피해자는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 백운 계곡이 관광 명소로 육성됩니다. 경기도는 백운 계곡 등 도내 계곡 3곳에 대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여름 휴가철은 물론 봄, 가을에도 계곡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닉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곳을 관광 명소로 선정한 경기도는 앞으로 사업 대상 계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7개 언어도 지원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로 공개됩니다. 동두천시가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점검 인력 2명을 채용해 관내 공중화장실 200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몰카 순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들은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동두천 시내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몰카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소나무. 전국 어디를 가든 사계절 푸른 잎을 뽐내는 친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나무죠. 우리나라에는 왜 소나무가 유난히 많을까요? 옛날 옛적 밥 해먹고 구들장 데우느라 산에 있는 나무를 많이 잘라 땔감으로 썼고요. 또 퇴비를 만드느라 화렵수를 많이 베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림이 훼손되다 보니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소나무 숲이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숲은 우리의 농경 문화가 변모시킨 국토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서 묘목 한 그루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